네, 현재 시간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그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핵심 종목은 무엇일지 핵심 이슈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상황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알아보겠고요. 여러분,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길게 봐도 부담 없어요. 페노션에 대한 리포트의 한 구절이었는데 상하이 봉쇄 우려에 떨어지던 BDI 지수 하락이 지금은 좀 멈춘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봉쇄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정상화가 되면 이 BDI 운임 지수도 다시 오르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페노션도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상하이가 봉쇄된 지가 6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도 연기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오늘부터 확인되면서 그 영향이 해운 관련 종목들의 영향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화물선 운임 지수라고 하죠. 이 BDI 지수가 상하이 봉쇄 우려에 이 3월 중순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5월 4일에 맥점 확인 후에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일단 5월 9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인 2,8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가 오늘 오전 9시에 이제 5월 10일 기준 BDI가 올해 최고치인 2,939포인트로 발표가 되면서 해운주들의 강세가 이제 점심시간 지나면서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BDI 지수의 상승이 해운 관련 종목들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해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결과물이 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갓 부각이 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해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료 소멸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번 주까지는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 이후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선 이번 주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다음 주는 정말 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봄에 따라서 방향성이 갈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기대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다음 주는 정말 봉쇄가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와 함께 봐야 되는 게 이유가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게 오히려 벌크선 시황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우선 뭐 오늘 처음 부각된 이슈는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3월 달에 한번 부각이 되었던 이슈입니다. 이제 BDI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해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늘 다시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유가 이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3월에 검토를 했고 4월 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럽은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가 아니라 뭐 다른 나라로부터 석탄을 수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급망 재편의 운임이 상승한 사례가 3월과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선박들은 이제 러시아가 아닌 다른 석탄이 채굴되는 국가 부근으로 이동해서 대기를 하게 되었었고요. 선박은 한정적인데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운임료는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상승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은 해운 동맹 체제인데 이런 벌크선 시장은 완전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에 좀 가격이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3, 4월에 발생했던 부분이 오늘 주목된다고 해서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 4월만큼 이상이나 폭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차근차근하게 약수익으로 대응하시고 혹시라도 3월 중순에 물렸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도요. 올해 들어서 지수가 쭉 빠지고 살짝 올랐다가 쭉 밀리는 동안 버텨주면서 오히려 연초 대비 주가가 상승했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라면 고아하시겠습니까? 스탑하시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대부분이 페노션 들고 갑니다. 고입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손여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악재가 다 반영된 상황에서 PBR 1배 밑은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아니 2분기 실적은 정말로 좋지 않을 텐데 이걸 지금 믿고 가도 됩니까? 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저는 시청자분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받아보면서 네. 우리 윤희 앵커님의 학구열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월요일날이랑 화요일날 우리 앵커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거든요. 네. 시장도 그렇고 이제 패널 분들도 워낙 식견 있으신 분들이 공격을 많이 당하셨는데 저는 언제나 우리 앵커님 무한 신뢰, 무한 존경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제가 페노션 리포트를 대략 최근 일주일치를 다 훑어보고 왔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었습니다. 근데 3주 전에 이제 현대중공업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현대해운을 말씀드렸었는데 현대해운을 보면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 현대해운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혹시 모르시죠? 네. 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노션이 3주 전, 이제 4월 중순 이전에 나왔던 리포트들 사실상 그때 BDI가 고점 확인하고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페노션에 대한 리포트가 나올 때는 사실상 2,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리포트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서 페노션 최근 일주일치 리포트를 봤을 때는 이 이슈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리포트를 발행하는 게 굉장히 이런 지수도 가계 상승하고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단기적인 저항권을 점심시간 이후로 시원하게 돌파하니까 그런 이슈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2, 4분기 피크아웃 우려는 실적이 강하게 상승되는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슈지만 지금 맥점 잡고 반등하는 입장이고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피크아웃 우려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의견을 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2, 4분기 나만 따라와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수가는 제가 아까 볼 때는 7,150원이어서 7,100원 이하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오늘 외인과 기관 순매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발목은 좀 반드시 좀 담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700원을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7,800원을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오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2분기 실적도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나만 따라와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800원, 손절가 6,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백화점이 버텨줬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8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한 37%가량 증가했는데 실적이 이렇게까지 잘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 현대백화점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해 줬습니다. 경기방어주 유통 의료에 속하는 종목치고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36.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6.7% 증가, 당기순이익은 35.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만 15.6%가 증가했습니다. 어떤 경기의 시황에 따라서 크게 변동을 받지 않는 경기 방어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5%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의 주가 위치를 보다도 상당히 부담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인 원인으로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증가세가 감소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거의 부분 해제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된 여파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면세점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면세점 부분은 적자를 기록했다는 부분인데 국내 내수 부분에 상당히 선방을 해줘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해줬고 현대백화점 자체도 현재 주가 위치도 부담스럽지 않고 2022년 연간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도 좋은데 또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껴도 되고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가다 보면 저는 좀 그렇거든요. 나가다 보면 계속 무언가를 사게 돼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백화점의 패션 부분 특히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위해서는 현대백화점이 지금처럼 잘 팔고 있는 의류를 더 잘 팔아야 되는 건지 혹은 면세점 부분에서의 적자가 흑자로 전환돼야 되는 건지 뭐가 가장 그럴싸할까요? 우선 뭐 둘 다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죠. 네. 그나마 우리가 좀 접근하기 쉽게 그다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패션 사업의 호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 좀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조금 이제 현대백화점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을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인상이 좀 찌푸려질 수도 있어요. 이제 완성차와 의류 관련 부분에서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 소비는 흔들렸지만 자산가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은 소비를 꾸준하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민생 경제는 살짝 흔들렸지만 완성차도 그렇고 의류 부분도 그렇고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하이엔드 상품이죠. 가격이 비싼 상품들. 그런 상품들은 견조한 흐름 보여주었고 그런 부분도 이제 현대백화점의 실적을 유지해줬다라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시 오늘과 내일을 꾸준하게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우리 앵커님께서 대표적인 골프 피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앵커님 필두로해서 골프 분야에서 패션 매출이 상당히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세점 매출은 일단 하반기에 기대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국내 여행은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외 여행은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국내 여행을 대비해서 좀 티켓을 보다 보면은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상승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공권이 상당히 비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항공권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대부분의 나라는 해외 여행객 같은 경우는 최소 3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PCR 검사 비용만 1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단은 국내 이용, 국내 내수에 의한 매출을 기록해 보시고 하반기 이후로 조금 더 이런 규제들이 완화가 됐을 때 그다음에 항공권 가격이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다른 유통 관련 종목들도 면세점 관련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코로나19 그 시기에 보복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패턴이 나타나면서 비싼 물품들이 더 잘 팔렸던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 백화점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앞으로 현대백화점의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증권사에서 또 목표가를 상향한 이 와중에 나도 같이 눈높이를 높여봐야 될까? 어떤 분께서는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갈래요 라고 의견도 주셨는데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게 현대백화점 실적이 잘 나온 게 의류 때문이면 아예 의류 이쪽에 좀 화장품 쪽도 같이 많이 판매하는 다른 회사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 의견 주시죠. 네, 우선 저는 아직도 포켓몬 빵을 못 먹어봤는데 앵커님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포켓몬 노래 첫 소절 알고 계십니까? 포켓몬 노래 소절 뭐죠? 불러달라고.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이거죠. 좋습니다. 오늘 한 줄 평 그거였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춤만 보시기 아까우니까 노래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우선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은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있지만 사실상 추세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오늘 봤을 때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하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다지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포가 9.53인데 현재포가 9.28이고 12개월 선행포가 7.13이기 때문에 향후 연말까지 보였을 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더 심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주가 위치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맥점 나왔기 때문에 현재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유통 의류 관련 종목들보다는 부담감이 덜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7,500원 현재가로 매수하셔도 무방하실 듯 하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인 73,000원을 설정을 하고 추가 매수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을 잡고서 연말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지켜보자. 자, 이제 시작이야 라는 키워드와 함께 목표 주가는 85,000원, 손절가 7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우크라이나에 가나요? 현대 에버다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건 수혜주로 꼽힌 현대 에버다임인데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이 나면은 분명히 황폐화된 곳을 재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리에게 러브콜이라고 해야 되나? 손을 좀 내밀었잖아요. 그렇죠. 예, 무기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재건하는데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과연 국내 기업들이 이 현대 에버다임처럼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꼽히는 그 테마들이 진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용산 주변을 배회하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글로벌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죠. 앵커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언제 끝날지 정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런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복구는 선행이 되어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관심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요청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 협력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이런 재건에 관심을 보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와 민간 기업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 들어왔죠. 이전 정부였으면 이러한 민간 기업의 참여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 지원을 하진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바닥 대비 과도한 상승을 보여준 섹터이기 때문에 재무 가치와는 상관없이 좀 트레이딩 스킬을 갖추고 손절가를 잡고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종전이 되느냐, 전쟁이 끝나느냐,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정말 재건을 하러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느냐, 이거를 다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저희가 현대 에버다임을 꼽은 이유는요, 실적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만 이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1분기 영업이익이 1955%나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숫자를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도 영업이익률 보고 정말 깜짝 저 놀랐습니다. 숫자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봤거든요. 앵커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좀 냉철하게 보면은 사실 증가폭은 기업의 규모치고는 크지 않거든요. 근데 워낙 전년 1, 4분기의 실적이 2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분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에 비해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폭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1955포인트 무시할 수치는 아니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2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5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6.9% 증가했는데 현대 에버다임이 진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확인해 보면 어디서 실적이 나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보면 현대 백화점 그룹의 계열사이고요. 콘크리트 펌프카와 포크레인이 들어간 이 어태치먼트를 생산하기 때문에 건설 정책 분야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에 포함되는 종합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중장비를 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또 방산 관련 정보들 실적이 상승세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실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분기 실적으로는 흑자와 적자를 넘나드는 조금 변동성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반드시 좀 트레이딩 스킬을 갖추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우크라이나 테마주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재건 관련주, 중장비 관련주들이 그 안에서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현대 에버다임을 그 테마로 보는 게 좋을지 혹은 요즘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솔솔 나오니까 그쪽의 중장비 건설의 수혜를 볼지 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실적에 도움이 되었던 국내 건설 그런 상황을 보는 게 좋을지 현대 에버다임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이와 함께 눈여겨볼 만한 또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한 줄평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하고 세팅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인프라 투자 이슈가 나왔는데 저가 매수엔 들어왔지만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재건 관련주와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들 동시에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 혹시 더 자금적 여유가 조금 부족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선 재건 관련 종목들로 재건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 종목들로 세팅하면서 순환매를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재건 관련 종목들 관심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방송국을 나간 뒤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다시 부각되면서 상황실에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좀 유의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안주로 갖고 온 종목은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왜 하필요?
건설 관련 종목입니다. 어. 네, 건설 관련 종목이고요.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고 뭐 폭발적 실적 성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종 대비 저평가. 건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은데 그중 하나가 서희건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안정적인 부분이고요. 주가도 1,000원대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 꽤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슈 동반했을 때 단기적인 거래량 동반하면서 슈팅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5월 3일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뢰 제거 관련 수혜주로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러우 재건 관련 이슈로 매매를 해봤다가 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다시 한번 더 부동산 투자나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주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셔도 무방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780원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 1,700원을 잡고 추가 매수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2,000원을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왜 하필이라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놀랬던 게 사실 현대 에버다임 나오면서 중장비 이야기 하다 보니 그냥 저도 모르게 뭐 두산밥캔이라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 건설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건설 그 안에서도 중소형사인 서희건설이 나와서 놀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재무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건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력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제 지뢰 제거 관련으로 수혜를 입은 이력이 있어 양방향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장점은 시가총액이 자꾸 1,000원대이기 때문에 네. 한 틱, 두 틱만 올라가도 수익률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테마와 관련해서 종목을 좀 찾아보고 싶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서희건설도 한번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가 조심스레 제안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손여루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